Welcome to The Debate. 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물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진 개체가 하나 있죠.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그 뇌에 해당하는 중심부가 파괴되어도 계속 움직인다는 그 생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려나간 팔다리들이 각자 독립적인 식력망을 유지한 채로 끝까지 생존 본능을 발휘하거든요.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생명력이 끈질긴 그런 특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현대의 어떤 국가가 이런 불가사리처럼 중앙지휘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각 군벌이나 파벌이 통제불능의 저항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국가를 살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죽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네요. 네, 2026년 3월 11일 현재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개전 11일 차를 맞은 이란이 바로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컷 세장이 2026년 이란 전쟁의 향방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으로 진행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상황이니까 정말 머리가 잘려나간 불가사리 같은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그 요구를 무덤까지 가져가라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질식된 이란이 결국 체제 생존을 위해 항복이라는 현실적 타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잿더미 위에서 끝까지 버티는 결사항전을 이어갈 것인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질문이죠. 저는 객관적인 피해 지표와 권력자들의 생존 본능을 근거로 이란 정권이 결국 조건부 항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열겠습니다. 서방의 시각에서는 항복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의 지정학적, 신학적 운영체제를 고려할 때 항복 대신 글로벌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기능적 붕괴 상태의 장기전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란 수뇌부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을 신학적 렌즈로만 해석하기에는 지금 이란이 직면한 물리적 현실이 너무 처참합니다. 물리적 현실이라면 구체적인 피해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개전 단 11일 만에 이란의 핵심 억지력인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50%에서 최대 75%가 증발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 1230명이 단순한 보병이 아니잖아요. 지휘 통제망을 담당하는 핵심 장교 그룹이죠. 뼈아픈 타격이긴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결정적인 건 경제적 질식상패입니다. 리알화 가치는 사실상 소멸했고 유엔 대표부 고위 외교관들이나 비엔나 대사관 대리대사가 연이어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하고 있어요. 엘리트층의 이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부터 각자 도생을 시작한 겁니다.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피가 멎었는데 정신력만으로 국가를 통치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존을 위해 타협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란 수뇌부가 마두로 정권처럼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체제의 껍데기만 남겨둔 채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부 항복을 수용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죠. 망명하는 엘리트들이나 경제적 붕괴라는 지표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곧 정권의 항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인과관계에는 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오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IRGC의 구조적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얘네들은 단순한 정규군이 아니에요. 이란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통신이나 건설, 밀수입 같은 지하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방금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하셨는데 베네수엘라 군부랑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 시아파 신학을 기반으로 뭉친 이들에게 무장해제는 단순한 정치적 양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영혼에 대한 부정, 즉 중대한 신학적 죄악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이 장악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권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려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물리적인 타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마이클 멀로의 전 미 국방부 차관보의 분석이 그 지점을 찌릅니다. 미군의 항공 폭격이 건물을 부술 수는 있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는 이 카르텔의 뿌리를 절대 뽑을 수 없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면 지하로 스며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처럼
대리전과 사이버 테러 위주의 비대칭 전력으로 체제를 완벽히 전환해서 끝없는 수렁을 만들 겁니다. 깔끔한 항복은 없어요. 아, 신학적 결속력이나 카르텔의 생존 본능이 강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려면 통치할 대상과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통치 근간이 무너지는데 의지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틴다기보다는 그 붕괴 자체를 통치에 이용하는 쪽에 가깝죠. 지금 이란 내부 민심은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한컷 세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미 반정부 시위로 7,000명 이상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NCREI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죠.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하루에면 3,700만 달러 손실이 나고 있고 생필품 가격은 통제 불능이에요. 게다가 새로 권력을 잡은 무주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 같은 카리스마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건 맞습니다. 뇌에 해당하는 지도부 권위는 흔들리고 세포인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는데 이 완벽한 내후 회환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차라리 내부 온건파가 강경파를 축출하고 미국과 협상하는 쿠데타 시나리오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내부에서 온건파가 합의를 끌어낼 거라는 기대는 서방 세계가 중동을 볼 때마다 반복하는 전형적인 희망회로에 불과합니다. 아, 희망회로라고요? 너무 단정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국제이기그룹이나 전쟁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들이 현재 이란의 상태를 항복 임박이 아니라 기능적 붕괴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붕괴하는 것과 정권이 권력을 넘겨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권력은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강경파들은 이 혼란을 무기로 삼아요. 폭격이 격화될 때 이란 거리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친정부 집회가 열렸잖아요. 반정부 시위대조차 외세의 공격 앞에서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민족주의로 결집합니다. 외부의 적을 이용해 내부를 결속시킨다는 뜻이네요. 네, 이 지점이 바로 한컷 세상의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할 핵심입니다. 혁명 수비대와 바시즘 인병대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폭격이 떨어질수록 그 공포를 역이용해서 철권 통치를 정당화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기능은 멈춰도 총구를 쥔 자들의 지배력은 강화된다. 네, 폐허 위에서라도 끝까지 왕자를 지키는 야만적인 길을 택할 거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들이 공포 정치를 이용해 잿더미 위에서 끝까지 버틴다는 논리 구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파가 이란 국영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당장 한국의 실물 경제가 그 유탄을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4%나 폭락해서 역사적인 6,0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뚫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퇴직연금과 장바구니 물가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죠. 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걸어둔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연쇄부도 위기고요. 중동 불안정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직격한 건데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 따져보죠. 어떤 부분이죠? 정규군이 괴멸되고 미사일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이빨 빠진 호랑이가 과연 세계 경제를 장기적으로 타격할 실질적인 군사 역량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닐까요? 시장의 공포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이란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은 F-35나 최신 전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비대칭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단 1리터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했잖아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의 84%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키는 데는 첨단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이랑 항모 전단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낡은 무기로 그걸 뚫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함보전단이 바다에 떠 있다고 물류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현대의 해상물류의 핵심은 배가 아니라 보험이거든요. 아, 선박보험 말씀이군요. 네, 혁명수비대가 낡은 구형 길에 수만 개를 흩뿌리고 고속정으로 게릴라 타격을 가하면서 후티 반군까지 움직인다고 가정해보세요. 미 해군이 기뢰를 다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해상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거부할 거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런던의 로이즈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하면 선박들은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물리적 봉쇄 전에 경제적 봉쇄가 시장을 마비시키는 거죠. 유가 폭등은 불가피하겠군요. 현대경제연구원 시나리오를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를 쉽게 돌파할 겁니다. 게다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60% 고농축 우라늄 통제불능 사태까지 겹치면 핵 확산 공포와 유가 폭등이라는 두 개의 스위치만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 비대칭 장기전이 치명적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파괴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그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도 성립하거든요. 미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지형을 봐야 합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군사작전 반대가 59%나 나왔어요. 유권자들은 끝없는 중동의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긴 하겠죠. 백악관도 전례 없는 정밀 타격으로 테러 정권을 해체 중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거 다 국내 정치용 명분 쌓기거든요. 미군 피 흘리는 지상군 투입 대신에 한계선까지 폭격한 다음 경제제재 전면 해제라는 당근을 제시할 겁니다. 아, 출구 전략을 열어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쿠 협상으로 체제 생존은 보장해 주되 표면적으로 이란이 백기를 드는 그림을 만드는 거죠. 결국 무조건 항복 요구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극단적 협상 전술 아닙니까? 미국의 의도가 그렇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정치적 자살행위는 피하면서 승리 타이틀은 쥐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공중 폭격만으로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굴복을 얻어낸 사례는 없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나 평평한 사막 국가랑 다릅니다. 8,500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산악 요새예요. 미 여론이 지상군 투입을 꺼린다는 걸 이란 수뇌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안 들어오는데 왜 백기를 들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전술적 승리만 거두고 전략적 승리는 못 거둔다는 말씀이네요. 네, 공식적인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명확한 종전 조인식 없이 만신창이가 된 이란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끊임없이 인프라를 괴롭히는 기형정 형태로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제2의 시리아 사태가 되는 거죠. 미국의 화력이 이란의 인내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그 거대한 공백이 글로벌 위기의 본질이라는 설명이군요. 자, 이제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지점들을 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파괴된 군사 자산과 엘리트의 이탈,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이란이 베네수엘라식 이면 합의를 통해서라도 조건부 항복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란이라는 불가사리의 뇌가 마비되더라도 혁명수비대의 카르텔 생존 본능과 시아파 특유의 저항정신 때문에 공식적 항복을 거부할 거라고 봤죠. 그렇죠.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네요. 기능적 붕괴 상태에 빠진 채로 호르무즈 해협 결안과 핵시설 위협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써서 글로벌 물류 체인의 인질로 삼는 기나긴 소모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오늘 한컷 세상이 추적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도달하는 현실적인 교차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통제력을 잃고 백기를 들든 아니면 끝없는 게릴라전으로 전 세계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고 가던 말이죠. 네, 어느 쪽이든 한국 경제의 체질은 이미 근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코스피 폭락장이나 당장 다음 달부터 요동칠 기업 물류비, 에너지 요금 급등이 단순한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쟁 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던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 비용이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일상과 경제 구조의 거대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뼈아프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떨어진 중동 사막의 충돌이 어떻게 세계 무역의 동맥을 끊고 왜 우리의 퇴직연금과 밥상 물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빨이 빠져도 독을 품은 뱀과 그 숨통을 끊으려는 독수리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권력 암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복잡한 톱니바퀴 이면의 진실을 우리 스스로 지속적으로 주시해야만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정세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파장을 가장 냉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컷 세상이었습니다.